자, 지금부터는 결핵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결핵은요, 언제나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히 약물에 관해서는 무조건 A급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결핵 약물 뭐가 있어? 아, 근데 얘가 어떠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약물을 복용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죠. 결핵 A급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면요. 항결핵제를 복용 시작해야 되는 학생에게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 교육해야 할 내용을 4가지만 쓰시오라고 얘기했어요. 항결핵제 복용과 관련된 약물 복용 관련 내용, 복용 관련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겠고요. 자, 다음은 결핵약을 복용하고 있는 학생과 보건교사의 상담 내용입니다. 가와 라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약은 잘 먹고 있니? 약 먹은 지 한 달쯤 됐지? 네. 내가 먹는 약이 I 남았지? 약 먹으면서 이상 증상은 없었니? 이상 증상 뭐 얘기하는 거예요? 부작용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이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불렀다. 아이나는 부작용 때문에 얘가 생길 수 있어. 얘가 생길 수 있어. 아이나라고 하는 결핵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반드시 기억해야겠다. 그러면 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으려면 얘를 먹을 수도 있거든. 이러한 내용들 특징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이나를 복용하면 소변색이 붉은색으로 변할 수 있어.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약물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다른 약물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약물들의 특징들을 다 섞어놓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결핵약에 대한 종류, 그리고 부작용,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기억해 두고 있으셔야겠어요. 자, 약물요법은 폐기력을 치료하고 전파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치료는 약으로밖에 안 돼요. 활동성 결핵은 세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약물을 병용해서 치료합니다. 단독으로 약물을 투여하면 내 약성이 빨리 생기기 때문에 항상 병용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제약제 쓰는 거죠. 물어볼 수 있다니까요. 왜 병용해서 사용해요? 아, 있잖아요. 하나씩 사용하면요. 내성 빨리 생겨서 그렇거든요.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결핵약은 하루에 몇 번 나누어 복용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전 용량을 아침 식전에 공복에 투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구강으로 약물 투여 1시간 후 주사약을 투여하면 약의 농도가 동시에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투약하고 약물을 병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결핵약 치료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부작용 때문에 물론 나눠서 또는 공복이 아니라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이렇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자, 항결핵 약물을요 1차 약제와 2차 약제로 나눠서 볼 거예요. 결핵에 걸리면요, 이 1차 약제를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꾸준히만 복용하면 됩니다. 꾸준히 복용하면 결핵이 치료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6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나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약 계속 먹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대로 끊어버립니다. 자, 임의대로 끊어버리다 보니 결핵에 내성이 생기는 MDR, 결핵약에 내성이 생기는 MDR, XDR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2차 약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1차 약제 잘 안 먹으면 얘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2차 약제 안 먹으면 진짜 슈퍼결핵까지 가는 거죠. XDR까지 가는 거죠. 1차 약제에는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각 약물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간호에 대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아이소니아자이드, 우리 아이나라고 얘기를 하죠. 살균작용합니다. 간염, 말초신경염, 과민 반응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부작용은 A급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간에서 대사되고 신장으로 배사돼요. 간염 생길 수 있거든요. 과량 투여 시 피리독신, 비타민 B6를 같이 투여해줘요. 비타민 B6, 피리독신이에요. 자, 투여 전에 간 기능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투여해야 됩니다. 왜요? 간염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이 약 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당연히 안 되겠다. 임신 중 안전해요. 제산제는 피하고요. 공복에 복용하면 좋겠습니다. 간염, 말초신경염의 증상을 관찰해 주셔야겠고요. 자, 리판핀이에요. 살균 작용을 하죠. 피부 반응 그리고 위장 장애가 있어요.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간독성 역시 있고요. 면역 반응, 객담과 분비물이 오렌지색으로 변색돼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얘를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이 리판핀 약 색깔 자체가 오렌지색이거든요. 왜 우리 비타민제를 먹고 나면 소변색이 조금 노랗게 나오잖아요. 진한 노란색으로 나오잖아요. 비타민 제제가 잘 대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렌지색 약물이거든요. 걔를 먹고 나서 객담, 분비물, 소변색, 눈물, 오렌지색으로 나온다는 것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약 먹으면요, 오렌지색으로 나올 수 있어요.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죠. 자, 아이나와 함께 사용하고요. 임신 중 안전하고요. 부작용 발생은 비교적 적습니다. 자, 테오필린,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오포이드, 혈당 강화제, 항응고제, 때로 비타민 D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경구 피임약의 작용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미리 교육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객담, 소변, 땀, 눈물, 이런 체액 등에서 오렌지색으로 변색될 수 있어요. 미리 알려주세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자, 에탄프톨, 균의 활동을 정지한 역할을 합니다. 시신경염, 정록색을 구분하지 못해요. 눈의 문제를 가지고 오죠. 시각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자, 부작용은 약물을 중지하면 없어지기는 해요. 아이나 리판핀의 독성이 있을 때 대체약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에 안전합니다. 자, 투약 시작 전에 시력과 색깔 판단력을 검사해야 돼요. 왜? 부작용이 눈의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그 전에 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눈에 문제가 없다면 줄 수 있는 약물이에요. 자, 킬로그램당 15에서 25mg을 투여할 때는 매달 스넬렌 테스트, 뭐예요? 시각검사잖아요. 색깔 판단력 검사를 해야 됩니다. 눈 검사하라고요. 자, 그리고 리파부틴 살균작용을 하고요. 혈액의 독성과 위장장애, 간독성, 체액이 오렌지색으로 변해요. 리판핀을 줄 수 없는 대상자에게 대체 약물로 줄 수 있고요. 역시 오렌지색으로 변색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겠고요. 자, 피라지나마이드 살균작용을 해요. 간독성 있어요. 위장장애 있죠. 관절통, 피부 발진, 고요산혈증, 피부염을 가지고 옵니다. 간독성 증상을 관찰하고 간 기능과 요산 검사를 하고요. 임산부의 안정성에 대한 자료가 없다. 조심해야겠어요.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1차 약물은 무조건 A급, 무조건 A급이에요. 2차 약제보다 1차 약제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리파펜틴 살균작용해요. 피부 반응, 위장장애 나타납니다. 자, 간독성, 면역 반응, 그리고 역시 오렌지색으로 변색될 수 있어요. 적어도 70 이상 간격을 두고 투여하고요. 혈당 강화제, 진정제, 항생제 등의 대사작용을 증가시켜서 혈중 농도를 저하시켜요. 경구 피임약의 효과를 감소시켜요. 리판핀 투여 시에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2차 약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차 약제에서 더 이상 효과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의 결핵의 정도가 심해졌어. 내성 생겨서. 그렇다면 2차 약제 줄 수 있죠. 자, 사이클로세린 살균작용, 균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가지고 오죠. 부작용이 점점점 심해져요. 신경 독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리독신을 투여합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신경 정신 상태를 매월 사정해요. 중추신경계 장애를 가지고 오거든요. 정신증 병력이 있는 경우 금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자, 에티오나마이드 정확한 기전이 불명이에요. 간독성 가지고 오죠. 신경독성 있어요. 위장장애 있습니다. 내분비의 장애도 가지고 와요. 자, 투여 전에 간 기능 검사를 실시하고요. 왜요?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 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매월 간 기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 약물 투여 전과 투여 중 갑상샘 자극 호르몬 검사를 매월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겠어요. 왜요?
갑상샘 기능 저하가 있거든요. 자, 스트랩토마이신 살균작용,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얘는 귀의 독성이 있어요.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신경 독성, 신장 독성, 임산부 금기고요. 투여 전에 청력 테스트 해야 돼요. 귀의 독성, 신경의 독성이 있으니 롬버그 검사해서 균형 감각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혈청 크레아티닌 청소치를 측정합니다. 왜? 신장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자, 카프레오마이신 살균작용,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요. 귀의 독성, 역시 신장의 독성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주의해서 사용하고요. 임산부에게 사용을 피하고요. 역시 귀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청력, 롬버그 검사, 그리고 신장의 독성이 있어서 혈청 크레아티닌 청소치를 측정해야 돼요. 자, 가나마이신입니다. 살균작용, 단백질 합성을 억제시키는 역할, 귀의 독성, 신장 독성이에요. 보시면 되시겠죠. 자, PAS라고 해서 파라 아미노 살릭식 그리고 에시드, 결핵균 대사를 억제하고요. 간독성, 위장장애, 흡수장애, 응고병증이 있습니다. 내성균에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내성이 있을 때. 자, 마지막 프로키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살균작용을 합니다. 위장장애, 신경장애 발진이 있어요. 다른 약에 내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시고요. 임산부는 금기가 되죠. 1차 약물 무조건 A급으로 잡아주시고 2차 약물 그래도 부수적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방요법. 다음과 같은 경우 투베르클린 양성 반응을 보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예방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예방치료는 아이나를 6에서 12개월간 먹으면 돼요. 어떤 사람? HIV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사람. HIV에 감염됐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 결핵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방요법 시행해 주는 게 좋겠다. 새로이 진단받은 감염력이 있는 결핵 환자와 접촉했을 경우, 새로 진단받은 감염력이 있는 사람, 전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었어. 근데 이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비말 감염이야.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이 사람과 대화 중에 나도 걸렸을 수 있어요.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투베르클린 양성 반응자, 결핵 감염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질병이 있는 환자, 예를 들면 당뇨병, 장기간 부신피질 호르몬 복용했을 때, 부신피질 호르몬 복용을 한다는 것은 스테로이드제 복용이랑 같은 거죠. 면역 반응 억제, 염증 반응 억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염증 반응이 억제되어 있다 보니 감염이 감춰질 수 있어. 면역 억제 요법을 사용한 사람, 혈액 또는 망상내피계 암,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말기 신부전, 만성적인 영양 불량 상태, 면역성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결핵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아이나 예방 치료를 6에서 12개월간 할 수 있어. 자, BCG 접종이에요. 결핵에 대한 저항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접종되는 백신입니다. 그리고 아이나를 예방 치료할 수 없을 때 BCG 접종을 할 수 있어요. 자, 치료하지 않은 결핵 환자, 부적절하게 치료받은 환자와 반복하게 접촉했습니다. 아직 낫지 않았죠. 자, 투베르클린 반응이 음성이면서 아이나 예방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접종하라고요. 소아인 경우에도 접종하죠. 대상자 교육 중요합니다. A급 잡아주셔야 돼요. 약물을 잘 먹어야 돼. 처방된 약물을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처방된 날짜까지 복용하면 대부분 완치돼요. 네가 지금 먹는 약이 이 약이야. 이 정도의 용량으로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언제 먹고 부작용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부작용 너무 중요하다고 A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 말을 해줘야죠. 네가 이러한 약을 먹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야. 그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빨리 병원 가야 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결핵 치료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이에요. 정신적인 지지,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셔야 돼요. 면역이 떨어져 있으면 결핵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면역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영양 증진해 주셔야 돼요. 특별 시기는 필요하지 않지만 균형 잡힌 영양 식사를 하면 질병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다. 면역과 관련돼 있다고 했어요. 예방뿐만이 아니라 치료할 때에도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영양 증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약물의 부작용으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는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복용 시간을 변경한다. 무조건 공복.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복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만 부작용이 심하다면 바꿀 수 있어. 환자들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도 이 사람이 전파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서로 부담스럽죠. 어떻게 하면 전파가 되지 않는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전파 두려움의 감소. 전염되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방된 약을 지시한 대로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다. 무조건 약 복용이 최고. 항결핵제를 정확하게 2주 정도 투여하게 되면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도 결핵을 옮기지 않은 화학적 격리가 가능하다. 지금 활동성 결핵, 지금 막 결핵으로 진단받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주만 잘 먹으면 돼요. 2주만 잘 먹으면 결핵의 활동성은 감소되기 때문에 전파는 감소된다는 거죠. 전파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침, 재채기, 웃을 때는 휴지로 입을 가리게 하고 일회용 객담 용기에 뱉어 소각해버린다. 왜요? 비말 감염이라서 그래요. 환기 중요해요. 왜? 비말 감염이라서 그래요.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기 중요해지죠. 자외선 사용하면요, 결핵균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침구를 자주 햇볕에 쪼이도록 교육합니다. 자, 그러면 병실을 환기시키고 햇빛 잘 들어오게 커튼 걷어버리고 도움되죠? 결핵은요, 환자가 쓰고 있는 물건이나 침구, 의류, 식기에 의해서 전파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비말 감염이라니까요. 그래서 식기 따로 쓰고 물건들 버리고 태워버리고 의미 없다는 겁니다. 자, 활동성 환자를 교육하자. 결핵은 감염성이지만 처방된 약물을 정확하게 먹으면 완치되거나 질병 과정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2주 먹으면요, 활동성 떨어져서 화학적 격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만 먹으면 완치 가능해요. 약만 잘 먹으면 됩니다. 자, 결핵은 비말 감염되며 오책 식기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버릴 필요 없어요. 기침, 웃을 때, 재채기 할 때 코와 입 막고 해요. 그리고 손 씻어야죠. 체액 마스크 사용한 휴지를 만졌을 때는 손 씻고요. 객담이 가장 전염성이 높아요. 왜? 이 객담 안에 결핵균이 섞여 있거든요. 기침은 휴지로 잘 막고 버리고요. 필요한 경우는 마스크 사용하고요. 마스크는 잘 맞게 쓰고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핵 환자는 대개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2주 정도 격리합니다. 자, 화학적 격리 가능해지고요. 자, 결핵은요, 장기간 치료해야 합니다. 적어도 6개월 처방된 대로 정확하게 약물을 복용하고 모든 부작용은 의사에게 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자기 스스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부작용 꼭 교육시켜 주셔야 돼요. 의사의 처방 없이 어떤 이유라도 약물 준다는 하지 않는다. 반드시 임의로 중단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호흡기계에 대한 치료 약물이었어요. 오늘 한 내용들, 지금 한 내용들 모두 다 A급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기출 구체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